자, 조금 전에 제가 문석식 교수가 이 미생물이 내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전달해 드린다 했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사물질 네 글자입니다. 대사물질 네 글자. 이 대사물질은 굉장히 우리 농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대사물질이라는 네 글자를 절대 머릿속에서 떠나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외칠 테니까 여러분도 크게 대사물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대사물질.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딱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천리안이거든요. 한 분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이번에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대사물질. 네.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해서 우리가 대사물질이라고 외쳐보자고 했냐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자는 의미로요. 네. 자, 대사물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려면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네.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죠. 그러니까 먹습니다. 먹으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소화를 하죠. 소화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그 물질마다 분해해서 그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쓰는 겁니다. 에너지로. 예.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 몸을 다 구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은요, 약 22만 가지 물질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추정치예요. 과학적인 추정치가 있겠죠. 자, 22만 가지 물질을 다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한다. 이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겠죠. 예, 그거를 지금 당장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22만 가지 물질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만 갖고는 그 22만 가지 물질을 다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 오장육부가 분해를 해서 그 물질을 즉시 쓰기도 하고, 그 물질을 다시 합성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만 가지 물질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 오장육부에서 물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피, 근육, 뼈에서까지도 물질 합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냈죠. 네. 우리 모든 몸의 기관들에서 근육이나 피에서, 뼈에서까지도 그런 물질 합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22만 가지 물질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화해서 물질 합성을 해서 쓰고, 찌꺼기는 이제 빼내겠죠. 똥 누고 오줌 누고 하겠죠. 예,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진대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쓰고 찌꺼기는 빼내고 신진대사했다. 이때 우리가 빼낸 찌꺼기, 똥오줌이죠. 이 똥오줌에는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함께 섞여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22만 가지 물질 우리 몸에서 다 써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똥오줌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찌꺼기는 빼내야 돼. 근데 그 찌꺼기에 우리 22만 가지 물질 중에 상당 부분이 많이 빠져나와요.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물질들, 이걸 우리는 대사물질이라고 합니다. 대사물질. 예. 자, 여러분, 미생물은 어떨까요?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역시 미생물,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뭔가는 먹어야 돼요. 먹었으면 다 뱃속에 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이놈들도 뭔가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뭔가를 먹고 발생시킨 물질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공부할 대사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물질. 예. 자, 미생물이나 사람이나 거의 똑같구나. 먹고 싸는구나.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있던 물질들을 많이 빼내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KM에 쓰인다는 벨렌젠. 예. 이놈은 어떤 물질을 발생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자, KM의 벨렌젠은요, 일단 천연 아미노산을 잘 만드는 균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필이 탁 꽂혀야 맞는데, 필이 꽂히시나요, 여러분? 예. 오, 그래? 그럼 이 미생물 몽땅 비양해서 밭에다 뿌리면, 야, 그 비싼 아미노산, 영양제 이런 걸 많이 사다 쓸 일이 없다는 소린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 비싼 걸 사다 써요? 이 미생물만 배양해도 아미노산이 얻어지는데, 그것도 천연에. 예. 천연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역시 그러한 아미노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돼지가 많이 구성이 돼 있죠. 자, 거기까지는 기본.
거기까지는 기본.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KM의 밸렌젠한테는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뭐냐면 아미노산 두 개를 이렇게 딱 고리 타입으로 연결을 지어요. 연결을 지어서 새로운 물질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그 물질이 뭐냐면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이에요.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 자, 그러면 이 다이펩타이드는 작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공통의 기작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식물마다 다 일어나는 기작이 있다. 그 기작이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자기 몸 외부로부터 병원체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병원체의 공격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원체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 어떤 균, 어떤 충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병원체의 공격을 받으면 그 병원체의 독성이 식물의 몸에 퍼지겠죠. 이 독성이 퍼지는 걸 내버려 둬버리면 어때요? 결국은 식물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 자신은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중화시켜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독성을 중화시켜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체가 자꾸 나를 공격하거나 또 한꺼번에 많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버리면 내가 감당이 안 되죠. 결국은 병에 걸릴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 이제 방어 기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병원체가 싫어하는 물질을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원체가 싫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병원체가 자꾸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는 식물체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항생물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기작이 거의 대부분의 식물체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그런 기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병원체의 공격이 있기 전에는 그런 기작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병원체가 공격한 이후에 그런 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평소에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로 룰라 있다가 병원체들이 한꺼번에 몽땅 달려져서 공격하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고 결국은 병에 걸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작물에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작이 공격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방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은요. 식물체의 몸에 흡수가 되면 이런 현상을 일으켜요. 전신 유도 저항성 물질을 생산하게 한다. 말이 좀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 식물체 몸 전체에서 저항성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도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이펩타이드가. 그러니까 다이펩타이드, 이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밭에 주면 다이펩타이드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병원체가 공격하기 전부터 이미 저항성 물질을 생성하고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병원체가 공격하기 전부터 이미 병원체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물질을 이미 생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체가 마음 놓고 막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물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공격을 잘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머리에 또 필이 하나 딱 꽂혀야 되는데 정말 큰 필이 꽂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미생물을 몽땅 밭에 주면 천연 아미노산을 공급하면서 또 다이펩타이드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지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천연 아미노산과 함께 다이펩타이드가 공급이 되는 거구나. 자,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다 고추를 키워봤어요. 무처리구는요, 벌써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엽이 드문드문하고요. 고추도 조그맣게 달릴까 말까 하고 있고 이래요. 근데 KM을 처리한 거 보세요. 엽이 무성하죠. 고추도 굉장히 커 있죠.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병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런 차이를 내더라라는 거예요. 다이펩타이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항균 현혹의 지용성 고분자 펩타이드를 생산하게 합니다. 고분자 펩타이드. 여러분 이건 고분자니까요. 식물체 몸에 직접적으로 빨리 흡수가 되지는 않더라도 항균 효능,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식물체 외벽에다 뿌려주면요. 외벽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곰팡이성이나 세균성 균들을 직접적으로 파괴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항균 효능의 물질. 네. 자, 보세요. 상추를 육류를 하는데 무처리고 보세요. 벌써 물러지고 있죠. 문제가 와 있죠. 똑같은 장소에 육류한 거예요. 근데 KM 처리한 거 보세요. 전혀 그런 흔적 없이 쌩쌩하게 잘 자라고 있죠.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 자, 병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오느냐, 오지 않느냐. 보세요, 여러분. 식물체 내부적으로 흡수되어서는
다이펩타이드가 굉장히 병에 걸리지 않게 강하게 키워줍니다. 식물체 외벽에서는 고분자 펩타이드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자, 내부적으로 흡수되어서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식물이 병에 잘 걸리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병, 어떤 그 곰팡이나 세균성병, 또 작은 충에 의한 어떤 그 질병의 전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유해균이냐 유익균이냐를 판단할 때요. 특히 유해균들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병성 강하게 병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장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자, 그럼 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전신 유도 저항성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KM의 벨렌제는요.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잘 만들어요. 인돌 아세트산. 이건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말로 인돌초산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지베렐린 들어보셨나요? 지베렐린 뭡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생장 촉진제, 비대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지베렐린 많이 쓰잖아요. 마트에 사다가 쓰는 거. 지베렐린. 자, 그 지베렐린은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요, 학자들이 식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식물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식물체마다 다 발견되는 물질이 있더라. 공통적으로. 야,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길래 식물마다 다 있지?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물질은 식물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가지고 부피를 키울 때 쓰이는 물질이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지베렐린 이렇게 지었겠죠. 또 비슷한 물질이 있어요. 옥신 이런 물질도 있어요. 옥신. 자, 이런 물질들은 식물마다 있는 물질이고요. 생장을 촉진할 때 쓰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이 이제 조금 더 나간 거죠. 그렇단 말이야. 이 물질을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마트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우리가 이제 물이 타서 작물에 주죠. 그러면 작물이 어때요? 과가 부피가 확 커져가죠. 그게 바로 지베렐린. 깊은 뜻은 그렇다. 식물체의 몸에 원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이 지베렐린 이것은요, 잘못 쓰면 좀 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거 역시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과잉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좀 수박 농사 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물수박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피는 굉장히 컸는데 깨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속이 텅 비었네 이런 이야기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식물체의 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수천에서 수만 가지 물질들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사람의 몸은 약 22만 가지 물질로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체의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천 수만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물질이 다 필요한데 나머지 다 부족해. 지금 다 부족해서 영양 결핍이 와 있어. 근데 우리가 지베렐린이나 옥신만 떨렁 많이 줘버리면 어때요? 지베렐린, 옥신은 부피를 키우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부피만 커지고 그 내부는 엉성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그렇지 않도록 쓰셔야 되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좀 약간 빠졌네요. 삼천포로. 다시 돌아와서 인돌 아세트산, 인돌초산 좀 줄여서 인돌초산, 이 물질이 바로 그러한 물질이에요. 옥신 계열의 물질인데요. 이 인돌초산은요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요 세포 분열을 굉장히 촉진해서 과의 부피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KM의 벨렌젠이 이 물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필이 또 꽂히시나요? 막 필이 화살이 막 날라오시나요? 이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밭에 주면 야, 과가 잘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화학 비료 대폭 절감할 수 있겠다. 각종 영양제 이런 거 막 줄일 수 있겠다. 그런 필이 딱 꽂히시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M을 배양해서 주면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두 가지 측면. 작물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측면. 그 다음에 부피를 잘 생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때요? KM은 합격.
유익균 합격 이렇게 딱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벨렌젠 이 균이 참 대단한 균이다. 정말 귀한 균을 아까 박경석 박사가 발굴을 해놨다라고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어떤 미생물 제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병에 좋다, 어떤 거는 또 어떤 성장에 좋다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 벨렌제는요, 이 생장과 병의 예방이라는 측면의 밸런스를요,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그래서 병의 예방도 잘 되는가 하면 생장도 잘 되는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또 그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배지 조성을 또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 역시 발생시키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물질을 발생시켜요. 수만 가지 이상의 물질을 발생시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물질마다 다 찾아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물질 하나를 찾아서 연구를 하는데도 10년, 20년이 금방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선 급한 거 아까 문석희 교수께서 농업에 우선 급한 거 두 가지 측면 병의 예방, 생장 촉진 이 두 가지 측면을 우선 보고 연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벨렌진이 이 다이펩타이드 고분자 펩타이드, 인돌 아세트산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켜서 작물을 잘 보호하고 또 생장을 촉진하는구나. 이거를 우선 급한 거를 먼저 알아봤던 거예요. 이거 위에도 뭐 향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이고 깊은 맛을 내게 하고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